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한국은 왜 외모에 집착할까? 심리적으로 본 외모 지상주의의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루키즘은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으로 한국어로는 외모 지상주의라 합니다. 이는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으로 2000년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풍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강한 대표적인 나라로 설문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풍토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루키즘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외모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합니다. 루키즘이 심할수록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강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유래는 유키즘이란 단어는 2000년 8월 칼럼니스트 윌리엄 세파이어가 뉴욕 타임즈에 연재하던 칼럼 On Language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On Language는 영어 단어나 문장의 어원을 밝히는 칼럼입니다. 세파이어는 해당 칼럼에서 루키즘을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외모가 인종이나 성, 젠더, 종교 등과 같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현황을 보면 한국갤럽이 2015년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6% 정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25%였으며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대답은 61%에 달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3%였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의 82%보다 여성 91%가 좀 더 높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20대 여성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본인 외모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40%가 자신 있는 편이고 37%가 자신 없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일수록 외모에 자신이 있고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회에 속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압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설문에서는 여성 35%보다 남성 44%가 외모에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답한 사람도 남성은 56%였고 여성은 72%로 훨씬 많았습니다. 성형수술 경험자 역시 남성은 1%였고 여성은 14%였습니다.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도 남성이 8%였고 여성은 18%로 많았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응답자 40%가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0, 50대는 약 30%, 60대 이상에서는 16%가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해 여성의 전 연령에 걸쳐 외모에 대해 받는 압력이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생존 본능의 차원에서 볼 때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어떤 가치관과 신념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수술대에 누워 팔다리가 결박되고 성형 부위의 소독과 제모가 끝나자 의사가 들어옵니다. 손에 수술용 장갑을 착용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수술 내용을 숙지한 후 사인과 함께 간호사가 링거 튜브에 마취 주사를 찔러 넣습니다. 마취액이 두비를 타고 빠르게 환자의 혈관으로 침투하면서 의식이 끊어지려고 하는 찰나 환자가 의사를 향해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선생님 꼭 표신하게 해주세요라고 성명을 앞두고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가 의사에게 다급히 내받는 말이라면 통상 이런 걸 상상할 것입니다. 선생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선생님 꼭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온 날에도 줄곧 수술티가 많이 나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차리로 이어진 수술 후 그녀의 눈, 코, 입, 이마, 가슴은 누가 봐도 나 성형했소라며 제각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그녀는 세련되고 각진 턱과 광대를 자꾸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가 딸 아이의 외모가 점점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사의 방문을 놓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외모 집착이 있어요.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찬사를 받는 날에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메마른 나무에 물줄기가 스며든 것처럼 온몸에 활기가 솟아요.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런 맛에 중독되어 아이들이 한참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밖으로 나돌았어요. 남편이라도 집에 있으면 덜했을 텐데 일에 바쁜 남편은 주말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고 아이들과 집에 있는 날에도 불안하고 우울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의사의 눈에도 피부에 광채가 나고 이목구비가 큼직해 시원시원하게 생긴 A씨는 눈에 띄게 화려하고 우아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들과는 결이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일반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한 마리 하기 닭 사이에 섞여 있는 것처럼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예쁜 엄마를 닮지 않았습니다. 약간 무뚝뚝하고 꾸미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어려서는 말괄량이처럼 밖에서 뛰노는데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닮지 않아 털털한 딸에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딸에게도 사춘기가 오고 외모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모로 늘 칭찬을 받는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은 예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씩씩하고 털털했던 성격이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딸은 외모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죄인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저의 친정 집안이 문제예요. 친정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외모로 수치심을 많이 주며 키웠어요. 엄마는 예쁘지 않은 건 마치 죄라도 되는 것처럼 됐어요. 못생긴 건 가리고 숨기고 포장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떨 땐 밖에서 저를 만나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창피하다 느끼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차갑게 대했죠. 그런 성장 환경이 저를 평생 외모 집착과 강박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한시라도 칭찬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의미 없이 느껴지고 우울해요. 이런 지독한 병이 우리 딸에게도 대물림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딸 앞에서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며 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만큼 고통스러워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쓴 외모 지상주의의 역설이라는 책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쾌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겐 몇십 년 삶의 한을 푸는 치료이고 누구에게는 왕따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며 누구에게는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녀는 과연 성형 결과에 만족할까요? 이런 사례는 누가 봐도 외모 지상주의의 폐해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진 티나는 수술을 원한 당사자도 보는 사람도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외모지상주의를 바라는 우려 섞인 시선과 달리 외모지상주의는 갈수록 심화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따져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심각한 경쟁사회를 꼽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개인주의, 자기의 성향, 현대인들의 완벽함 추구, 미의 세계화, SNS 발달이 외모지상주의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모모 방송이 한국의 외모지상주의와 성형 붐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기사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었습니다. 몇몇 네티즌은 유랑자에게조차 외모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외모지상주의적이며 부작용도 존재할 것이라 꼬집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연령에 따라 등용 교재에서는 이성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법과 사춘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그리고 고등용 교재에서는 외모지상주의와 성매매를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꽃돼지와 꽃미남이 함께 산책하는 작품은 시대에 따른 미적 기준의 변천을 말해주면서 외모지상주의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태를 희화하고 있습니다. 또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치중해 외모지상주의의 그릇된 사고방식 전파와 함께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두 프로는 시청률에만 집착해서 남녀 관계를 왜곡해 그리거나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많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얼짱문화로 대변되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모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입니다. 왜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치중한 외모지상주의의 그릇된 사고방식 전파와 함께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뜻은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평가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보다 겉모습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경향을 가리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외적인 아름다움이 성공이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특히 미디어와 SNS의 영향으로 더욱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이로 인해 처벌받는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외모지상주의의 사용의 예시를 볼 때 외모로 인해 차별을 겪을 때입니다.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실력보다 겉모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문제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외모를 강조할 때입니다. 요즘은 취업에서도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평가가 당연시 될 때입니다. 그 사람 능력은 뛰어난데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것 같다라는 말도 있죠. 외모지상주의는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쿠아의 밥이 거리 되겠습니다. Hiya, Bobby. Hi, Ken. You want to go for a ride? Sure, Ken. Jump in.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stunning. Oh, I love you, Ken.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은 왜 외모에 집착할까? 심리적으로 본 외모 지상주의의 진짜 이유입니다. 못생긴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기회는 줄어든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소개팅이나 면접, 심지어 SNS 속 일상사진까지 우리 삶 곳곳에서 외모는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유행이나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얽혀있는 복합적 현상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국은 성형수술 비율 세계 1위 인구 대비 기준입니다. 채용 시 외모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청소년들의 외모 스트레스 및 신체 불만족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성일까요? 아니면 인간 보편적인 심리가 강화된 결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왜 한국 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가 유독 강한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란 무엇인가? 외모 지상주의는 루키즘은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 자질보다 외모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사회적 편향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외모, 룩과 차별주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의 합성어로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진 사회적 문제로 간주됩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외모가 곧 능력이나 성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쁘면 착할 것 같다. 못생기면 비호감일 것이다. 못생겼으니 명문대를 졸업했을 리 없다. 등 학벌 지상주의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으니 못생겼을 리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회적 기회의 불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연애, 교육 등에서 외모가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과 왜곡된 자아 형성을 초래합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과 자기 비하, 우울, 불안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외모 지상주의와의 차별입니다.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채용 문화와 성형하지 않으면 노력 부족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건강한 외모에 관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모가 사람의 전반적인 가치를 대표하고 기회의 기준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이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특히 자존감과 사회 비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도와 강도 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 경쟁 시스템, 미디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경쟁 중심 사회 구조를 볼 때 한국은 교육과 취업,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성과 중심적 경쟁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스펙 경쟁,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 스펙, 그리고 플러스 이미지 경쟁, 그리고 연애와 혼인 시장에서의 경제력과 외모 경쟁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외모는 가시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이력서 사진 첨부와 면접 시 외모 평가 등이 제도화된 채용 문화는 외모의 중요성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67%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와 타인의 시선 중시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단주의 문화가 어떻게 보일까를 항상 신경 쓰는 문화입니다. 개성과 다양성보다는 기준에 맞는 외모가 이상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외모도 사회적으로 승인된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K컬처의 이상적 외모 기준입니다. 한국 대중문화, K-팝, 드라마, 유튜브는 매우 이상화된 외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합니다. 아이돌과 배우들의 무결점 외모와 뷰티 유튜버들의 완벽한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필터, 보정 앱의 일상화입니다. SNS 속 얼굴과 현실 속 얼굴이 다르다는 셀기꾼 용어조차 일반화되었습니다. 10대 여성 64%가 외모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2021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외모 비교와 열등감, 자기 객관화의 경향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의 일상화입니다. 한국은 성형수술 건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졸업 선물 이꼬르 쌍꺼풀 수술이라는 문화가 생길 정도입니다. 성형은 자기 관리라는 인식과 예뻐야 사회생활이 수월하다는 경험적 학습입니다. 2023년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3분의 1이 성형 경험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외모 지상주의를 개인의 선택이자 노력으로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외모에 대한 집착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며 구조적 문제는 감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SNS와 실시간 비교 환경입니다. SNS는 외모 평가가 적극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좋아요, 댓글, 조회수로 외모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 제공되며 팔로워 수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로 외모와 사회적 가치가 직결됩니다. 자연스러운 얼굴보다 필터 얼굴이 더 선호된다는 제2시대 트렌드 분석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왜 한국에서 외모가 더 중요한가입니다. 그 요인입니다. 경쟁 중심 사회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기준 외모로 추정합니다. 그다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이상적 외모 반복 노출과 자기 비교에 자극을 받습니다. 성형 일상화입니다. 외모 개선이 노력으로 간주됩니다. SNS 환경에서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는 외모 집착의 세 가지 핵심 이론입니다. 한국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는 단순히 문화적 트렌드나 유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와 사회적 기제가 외모 집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욱 뿌리 깊고 지속적입니다. 다음 세 가지 심리학 이론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후광 효과입니다. 잘생기면 성격도 좋을 것이다. 후광 효과는 인간이 한 가지 긍정적 특성, 예를 들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다른 특성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외모가 좋으면 똑똑해 보이고 성격도 좋을 것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는 식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회 적응의 예를 볼 때 면접관이 외모가 단정한 지원자를 더 신뢰하거나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과 연예인의 외모가 좋아 보이면 실제 인성 문제에도 그럴 리 없어라는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한국 재학생의 외모 후광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외모가 성격과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회 비교입니다. 비교 이론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패스팅걸이 1954년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평가하거나 정체성을 형성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이지만 외모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적용의 예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이 작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감을 경험하고 성형은 기본 매너라는 말처럼 비교 결과 외모 개선을 강박적으로 추구합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보고서에 보면 10대에서 20대 여성 중에 72%가 SNS 속 타인과 외모를 비교해 자존감이 낮아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사로잡힙니다. 1997년 프레드릭 숀과 로벌츠가 제안한 이 이론은 특히 여성에게 적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는 경향, 즉 스스로를 객체처럼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지속적인 외모 감시와 수치심,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적용의 예를 볼 때 여성들이 사진 찍을 때마다 자세와 턱선, 얼굴 각도를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얼굴이 부어서 밖에 나가기 싫다는 말에 내재된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는 외모가 기준이 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 외모는 단지 미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회와 인간관계, 경제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는 외모 지상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 곳곳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외모도 스펙이라는 겁니다. 이력서에 증명사진 첨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중이나 대다수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외모 단정함이 평가 기준에 명시된 경우의 존재와 외모가 좋으면 고객 응대도 잘할 것 같다는 후광 효과 작용입니다. 2021년도에 잡코리아에서는 구직자 10명 중 7명 70%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예시입니다. 대기업 신입 공채 면접에서 외모가 좋은 면접자가 팀장 면접 때 압도적인 팀장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청소년 문화입니다. 성형은 경쟁력이다. 졸업 선물로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을 권하는 분위기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외모로 인한 왕따와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10대 여성의 64%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고 응답한 예입니다. 일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형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와 혼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등급이 됩니다. 혼인정보회사 가입 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외모가 드러나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성별 이중 기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에서도 외모 사진이 1차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 듀오에서는 남성 74%, 여성 82%가 외모가 연애 첫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입니다. 혼인정보회사 가입 시 여성 회원은 학력보다 사진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실제 업계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SNS 문화입니다. 비교와 평가의 실시간 루프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외모는 팔리는 콘텐츠다. 좋아요, 팔로워 수, 댓글 수가 외모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실시간 비교와 평가가 지속되며 자기 관리화가 심화됩니다. 서울대 소비자심리연구소에서 말한 것으로 볼 때 SNS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외모 열등감과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합니다. 셀카 하나 올릴 때 수십 장을 찍고 고르고 보정까지 하는 현상은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자기 객관화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입니다. 비현실적 외모 기준의 재생산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광고에서 예쁜 사람 이꼬르 주인공, 못생긴 사람 이꼬르 개그 캐릭터의 공식이 반복됩니다.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얼짱시대와 렛미인, 바디, 액추얼리 등 외모 변화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포맷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렛미인에서 성형 후 주인공이 이제 진짜 나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외모가 자존감과 정체성 자체가 되는 인식 강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입니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예, 계속하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외모지상주의는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남깁니다. 한국처럼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이로 인한 심리적 부작용이 일상 수준을 넘어 임상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모 비교는 개인의 개인적인 자기 가치감을 손상시킵니다. 나는 예쁘지 않으니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의 외모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로젠버거 셀프 이스티 스킬 조사 결과에 보면은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자존감 하락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도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외모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왜곡 장애입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심화되면 신체 일부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결점을 느끼는 심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하루 수십 번 이상 확인하거나 외출을 꺼린다거나 내 코는 너무 크다, 내 얼굴은 못생겼다는 비현실적인 집착, 그리고 성형 중독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생 중 10명 중 3명이 외모에 대해 심각한 왜곡된 인식을 경험 중이라며 정신건강학회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사회적 회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면서 외모 중심 자기 감시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불안 및 회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얼굴이 부어서 사람을 못 만나겠어. 나 같은 외모로는 발표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 이는 불안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과 20대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2021년도 발표에 보면 외모 스트레스가 클수록 사회적 위축, 정서, 불안, 우울 경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 외모 스트레스 차이입니다. 성형 중독과 반복적 외모 개선 시도입니다.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이라 여겨질 때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이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처음엔 자신감을 위해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모 불만족이 오히려 더 커지는 성형 루프로 빠집니다. 대한성형외과 학회의 결과를 보면 성형 경험자의 41%가 한 번 수술 후에도 만족하지 못해 추가 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체성 혼란과 관계의 파괴입니다. 외모가 나의 가치 전부가 되어버리면 내가 좋아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통과한 나만이 진짜 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연애와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으로 고립감을 유발합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10대에서는 학교 내 외모 비교와 그 왕따를 당하고 그 대표적 심리 문제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이 따릅니다. 20, 30대는 SNS 비교하고 취업과 연애 경쟁, 그리고 대표 심리 문제로는 자기 객관화와 불안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노화로 인한 외모 변화 스트레스입니다. 그 대표 심리 문제로는 상실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느낍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 비교 심리와 대안 전략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살아가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끊임없는 비교에 지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완벽히 벗어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그 영향력을 줄이고 내면의 기준을 회복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교 심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외모 말고 기준을 바꾸자입니다.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비교 자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략을 보면 비교 대상 바꾸기입니다. 남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 비교해야 할 비교 환경을 차단하기입니다. SNS 사용 시간 줄이기와
팔로우 정리하고 가치 기준 다변화입니다. 외모 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구체화하기입니다. 자기 객관화에서 자기 이해로입니다. 나를 보는 시선을 바꾸자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내부 시선이 아닌 내가 느끼는 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볼 때 거울 보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자기 감시 행동을 줄이면 불안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 체크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지를 기록해 보기입니다. 몸과 나를 연결하는 활동하기입니다. 요가나 걷기, 명상, 미술치료 등이 있겠죠. 그리고 자존감 회복입니다. 외모가 아닌 기능 중심 자기인식 훈련하기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감정입니다. 외모 중심 자존감은 쉽게 무너지지만 기능 중심 자존감에서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 변화입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전체가 외모를 기준으로 작동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필요의 변화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외모 배제하기입니다. 블라인드 면접 및 사진 없는 이력서 의무화하기와 미디어 다양성 확대하기, 그리고 다양한 체형과 피부색, 연령의 모델 겸 배우 기용하기, 그리고 학교 및 직장에서의 외모 편견 교육 실시하기입니다. 마인드 전환 문장 제안입니다. 나는 평가받는 얼굴이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핵심 정리를 해본다면 외모 지상주의란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외모가 능력이나 인격,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심화된 이유는 경쟁 중심 사회와 집단주의 문화, 미디어와 SNS 환경, 성령의 일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심리 이론으로는 후광 효과와 사회 비교 이론과 자기 객관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취업과 교육, 연애, SNS, 미디어 전반에서 외모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향입니다. 자존감이 저하되고 신체가 왜곡되고 불안과 우울, 성령 중독에 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안 전략으로는 비교 심리를 차단하고 자기 인식을 전환하고 기능 중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자들만 아는 남자의 외모 평가 속뜻 7가지가 있습니다. 못생겼다라는 그 속뜻은 여자들은 최대한 돌려 말합니다. 진짜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생겼다는 속뜻은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뭔가 애매하다는 것과 이성으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생겼어라는 속뜻은 칭찬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말입니다. 크게 호감 갈 때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웃기게 생겼어라는 속뜻은 어느 정도 호감이 바탕이 되는 말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듬직하게 생겼어라는 속뜻은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인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훈남이야라는 속뜻은 연예인급 외모는 아니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는 잘생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자 많게 생겼어라는 말의 속뜻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표현을 넘어 남자로서 매력을 느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아는 여자 외모 평가의 속뜻입니다. 착하게 생겼네라는 못생겼다는 말이고요. 성격은 좋아 보인다도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되게 조용할 것 같아는 짠다같이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성 있어 보이네는 촌스럽게 못생겼다는 뜻이고요. 싸가지 없게 생겼네는 이쁘다는 뜻입니다. 인스라 많이 하게 생겨서는 워너비를 말합니다. 재수없게 생겨서는 완벽하게 이쁘다는 뜻이고요. 좀 놀게 생겼나라는 말은 진짜 개 이쁘다는 뜻입니다. 그 기업 10곳 중 6곳이 채용평가에 외모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1000명이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평가한다는 57.4%고 평가 안 한다는 42.6%입니다.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복수 응답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가 41.8%고요. 외모도 경쟁력이라서라는 말은 43%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가 26.1%고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가 24%,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가 20%였다고 합니다. 루키즘을 딛고선 안선주의 인생 승리에 대했습니다. 루키즘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 피해자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선주 선수입니다. 신지혜와 함께 2006년 국내 무대에 데뷔한 안선주는 파워풀한 스윙과 장타력으로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듬해 만 20살의 어린 나이로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 여자 오픈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답니다. 각종 대회 조편성은 물론이고 프로함까지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바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골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2009년 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수장에 취임한 선종구 회장은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자 골프 선수의 외모를 따지는 풍토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선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얼짱이니 몸짱이니 미녀 골프란 말을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골프는 외모보다 실력이 중요한데 선수들이 훈련보다는 외모 가꾸기에 치중합니다. 심지어 성형을 하는 선수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 회장이 사장으로 있는 하이마트 골프단 소속이었던 안선주가 이 무렵 국내 무대를 떠나 일본 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외모 논란으로 국내에서 계속 상처를 받으니 일본에서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에서였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은 안선주는 일본 진출 첫해 상금왕, 신인왕, 다승왕 등 4승을 했고 최저타수 등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에도 상금왕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고요. 2012년과 2013년에 상금왕 자리를 내준 안선주는 혹독한 훈련으로 체중을 10kg이나 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진은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4월 초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데 이어 지난 일요일 주 도쿄 TV 브루지스톤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상 15승을 기록했습니다. 우승 상금 1260만엔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제2LPGA 투어 사상 19번째 통상 상금 5억엔을 돌파한 선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억이 넘는 거금입니다. 특히 5억엔 돌파를 제2LPGA 사상 최다 기간에 이뤄냈기에 의미가 더 큽니다. 타고난 성실성과 빼어난 기량을 감안할 때 전설적인 골퍼인 고 구오키 선수의 23승 기록과 통산 상금 10억엔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안선주는 올 시즌 5개 유명 기업과 후원 계약을 맺을 만큼
스타 대접을 받으며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땀과 노력으로 루키즘을 딛고선 달콤한 결실이기에 그녀의 인간 승리가 더욱 값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니 할로우, 루키즘을 극복시킨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합니다. 인종이란 신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인간의 종별 개념을 의미하는 말로 유전적으로 공통적인 선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종 간에는 차별이 존재했고 때로는 특정 소수 민족의 유전자적 열성을 들어 인종 간 우열의 격차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인종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과 인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의 기준은 누구도 정의하지 못합니다. 루키즘을 굴복시킨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은 범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 위니 할로우라는 모델은 일반 모델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살 때 갑작스레 찾아온 백반증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 젖소 또는 얼룩말이라고 불리는 만큼 주변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꿈을 위해 컴플렉스를 개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의 병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낸 그녀는 현재 패션계의 극복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며 수많은 패션 업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개성 만점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것과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위니 할로우는 앞으로는 행보를 극복한 것과 동시에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외모는 단지 겉모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쟁력이며 때론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외모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잃어간다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을 판단하며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거울 앞의 나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이 당신의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영탁의 마음이 고와야지가 되겠습니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왔어.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왔어.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네, 이어서 제시카의 바비 걸이 되겠습니다.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Hi Barbie, Hi, Ken. do you want to go for a ride? Sure, Ken. Jump in.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touc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I'm a blonde bimbo girl in the fantasy world. Dress me up, make it tight. I'm your dolly. You're my doll, rock and roll, feel the glamour in pink. Kiss me here, touch me there, hanky panky. You can